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 회사 다니면서 매일 야근하고 진급 경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은퇴하면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해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퇴 후엔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은 딱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간 일하고도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하게 된 64년생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분 말고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64년생 대기업 구매팀장 정년퇴직 후 새 출발이 반지하라니. 먼저 주인공인 64년생 김모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30년 동안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구매팀에서 근무했어요. 흔히 말하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을 다녔던 거죠.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능력도 인정을 받아 꾸준히 승진했어요. 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남들 시선에는 저 사람은 평생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50대 초반까지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퇴직이 가까워 올수록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졌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라도 재테크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고 결과적으로 무리한 주식 투자와 친구 따라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그 투자라는 이름의 구멍에 쏙 들어가 버렸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대출에 묶여 있었어요. 결국 은퇴 1년 만에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했고 남은 돈으로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어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하며 놀라워했지만 본인 말로는 뭘 어떻게 내 인생도 이렇게 되는 줄 몰랐다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김 씨가 전혀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은퇴 후를 생각해서 퇴직금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고 믿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없이 일단 큰 돈을 굴려보겠다는 욕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데서 나타나는데 늘 가슴속에 나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만큼 반지하로 내려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2. 비슷한 은퇴 실패 사례 3가지. 이제 김 씨의 사례만 보곤 에이, 저 사람은 운이 없었네 하고 넘어가긴 좀 섭섭하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사례를 더 알아봐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복병이 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63년생 초등학교 교사 집 한 채로는 안심일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63년생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교직에 몸담은 세월이 길었고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안심이라고 생각하셨죠. 다만 퇴직 무렵 아이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가 크게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니 필요하면 담보 대출을 좀 쓰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학 중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어요.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반복했고 연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다 보니 생활비 자체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 대신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연금도 날아갈 지경이 됐죠. 이분은 교사가 이 정도면 평범한 회사원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내 퇴직 후 인생이 이렇게 빡빡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 65년생 중소기업 대표 내 사업이 은퇴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65년생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직원 수가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가 임박해 오는데 본인은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거나 매각해서 이익을 남긴 뒤 편안히 살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와 업계 경쟁력 하락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회사를 유지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대표이면서도 오히려 외부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넘기는 상황이 됐고 본인에게 남은 건 사실상 빚과 책임뿐이었죠. 연봉이나 배당이 있으니 좀 괜찮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가 휘청거리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가 거의 정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본인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사업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게 곧 내 은퇴 보장이겠지라고 믿었다가 무너진 케이스예요. 60년생 자영업자, 가게라도 있으면 굶어 죽진 않을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사례는 60년생 자영업자 분이시죠. 이분은 퇴직 대신 꽤 이른 시기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치킨집, 카페 등 여러 가게를 차려왔어요. 초반에는 나름 잘 됐는데 경쟁이 워낙 심한 업종이라 몇 년 만에 매출이 바닥을 칩니다. 그래도 가게가 있으면 적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 라는 생각에 계속 버티려고 했어요. 대출까지 늘리며 버텼지만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몇 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60대, 재취업도 쉽지 않고 이분은 여러 번 고민 끝에 작은 아파트 전세로 옮기며 월세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전세금도 빠듯했고 그 돈도 가게 부채에 먼저 써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도 벅찬 옥탑방에 살고 있어요. 이분 말씀으로는 일단 사업이 망하면 그 다음 도미노처럼 삶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해요. 3. 은퇴 실패의 공통점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생긴다. 위 사례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나름대로 내가 가진 직업적 안정성을 믿었고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굳게 신뢰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 저절로 뭔가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조금씩 있었죠. 하지만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일급작스러운 경기 침체, 가족의 의료비 문제, 실패한 투자, 업계 환경 변화가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온 안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건 항상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열어두는 태도예요. 은퇴 후엔 어차피 수입원이 크게 줄거나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득 창출 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큰 돈이 새어나가 버리면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4.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철저하고 현실적인 플랜 B, 그리고 C까지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 확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가지에 몰빵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당장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고 전 재산을 거는 순간 위험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최소한의 안전 자산의 채권, 예적금, 보험 등은 확보해두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양한 수입원 마련.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든 파트타임이든 무언가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나 온라인 강의, 각종 프리랜서 활동이 늘어났으니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가족 및 주변과의 소통. 위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터질 수 있어요. 이를 미리 상의하고 자녀에게도 재정적으로 가능한 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가족과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지출 계획을 잡아두는 게 중요해요. 또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내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은퇴 후 저렇게 살 순 없지 하는 자존심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맞닥뜨리고 과거에 쌓아온 경력이나 지위가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5. 마무리 빨리 또는 늦게 찾아올 뿐 누구에게나 은퇴는 온다. 결국 은퇴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온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일 겁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을 일했던 64년생 김 씨도 처음엔 나만큼 오랜 경력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으니 내가 은퇴 후에라도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 후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나이와 몸 상태가 발목을 잡았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안정적인 상황에 있어도 미래에 대한 가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구체적 숫자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플랜이에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나가야 할 때, 자녀가 유학이나 결혼으로 비용이 필요한 때,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이런 여러 상황을 가정해보고 자산과 지출, 그리고 수입원을 점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해도 삶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퇴직 후에도 가벼운 프로젝트를 맡아보거나 소소하게 아르바이트하며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반대로 은퇴하면 딱 끝, 무조건 쉬어야지라는 태도로 임하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게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30년,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한 64년생의 충격적 현실이 사례는 안타깝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가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내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나 재무 설계를 다시 꺼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보세요.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라이프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 돈이 먼저 바닥 나더라고요. 이 말은 63세에 다시 5톤 트럭 핸들을 잡은 김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우리는 종종 이제는 좀 쉬자라는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매달 80만 원, 100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 고정지출로 빠져나가는 각종 비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의 삶을 전혀 여유롭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60대 트럭커가 말하는 생존의 노후 플랜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그저 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월 100 받는 연금? 기름값에도 못 미쳐요. 김성우 씨 63세는 대기업 물류부서에서 3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약 2억 원, 국민연금은 매달 96만 원. 처음엔 한 달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그리고 자식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는 결국 1년의 짧은 은퇴 생활을 접고 중고 5톤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40의 자격증 따놨던 화물 운송 자격증이 이렇게 빛을 볼 줄은 몰랐죠. 현재 그는 일주일에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하며 월 약 250만 3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죠. 교훈. 연금은 기초 자금일 뿐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입니다. 기존의 경력을 살리거나 자격증 기반의 노동형 자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나이 들어도 돈 안 벌면 그냥 손님 취급당해요.
최영희 씨 61세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연금은 고작 68만 원, 게다가 자신 명의의 집도 없었습니다. 전엔 주부로만 살아서 일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회는 날 투명 인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녀는 59세에 운전면허를 따고 렌트 탑차를 몰며 배송 대행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정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쿠팡의 물류 배송을 주 3일 맡으며 월 150만 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손님이 아닌 주체적 인간으로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교훈. 노후엔 돈의 크기보다 경제적 역할의 유무가 자존감을 지탱합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례 3. 다시 일해서 억울하다고요? 전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찬호 씨 67세는 퇴직 후 지방 귀촌을 계획했지만 의료 접근성과 고립감 때문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높은 물가에서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왜 이 나이에 또 일해야 하나. 근데 일하면서 느꼈죠. 덜 외롭고 더 건강하다는 걸요. 그는 현재 새벽 도매시장 배송 보조 일을 하며 월 18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오후엔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무엇보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병원만 다니라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난 아직도 땀 흘리며 살고 있고 내가 번 돈으로 자식한테 당당히 용돈도 주죠. 교훈. 노년의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연금은 이제 필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연금 수익형 자산 혹은 연금 일자리라는 복합 플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작은 일이라도 수익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생활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택배, 운전, 배달, 보조교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소일거리도 적극 검토하세요. 자격증 하나가 노후를 지탱하는 무기가 된다. 화물 운송 자격, 지게차, 전기 안전관리사, 바리스타 등 60대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중장년 무료 직업훈련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가 아닌 정보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60대 이후 재취업 관련 커뮤니티나 은퇴자, 모임 등에서 현실적인 정보와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60대 트러커 김성우 씨의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핸들을 다시 잡으니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세요. 배우세요. 도전하세요. 그것만이 당신 노후의 생존 플랜이자 새로운 삶의 해답입니다. 연금으론 택도 없더라. 전문가가 말하는 60대 트러커의 노후 생존 전략.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이 현실이 된 지금,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여유로운 휴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한 지금 가장 많이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연금만으론 택도 없다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선 60대 트럭 운전자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생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연금의 현실적인 한계. 평균 수령액은 생계의 턱없이 부족.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가장 높은 구간도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024년 기준 월 207만 원과 비교해도 연금 수령액은 생계 유지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칩니다. 2. 제2의 직업이 노후 생존의 핵심 전략. 사례 분석. 김성우 63세, 퇴직 후
트럭 운전으로 월 300만 원 수입 확보. 퇴직 전 대기업 물류직, 정년퇴직 시 퇴직금 2억, 연금 약 월 96만 원. 문제 자녀 지원, 고정지출, 의료비로 인해 1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 소진. 대응 중고 트럭 구입 후 화물 운송 자격증 활용해 주 5일 운행, 월 순수익 25만 300만 원. 전문가 관점 조언. 김 씨의 선택은 노동형 자산을 복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신체적 능력과 자격 조건을 결합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연금 부족을 메우는 가장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3. 중장년 재진입 가능한 일자리 유형 증가. 60대 이후에도 접근 가능한 일자리는 다양합니다. 특히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자격 기반 단기 고소득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일자리 유형 필요 조건 예상 수입. 화물 택배 운전면허, 화물 운송 자격증 20만 350만 원. 시장마트 납품 체력, 책임 감신만 180만 원. 시니어 배달원 앱 사용 능력 8만 150만 원. 가사 청소 도우미 경력 무관 7만 120만 원. 실버 케어 도우미 교육 수료 시 가능 8만 150만 원. 이러한 일자리는 정규직 개념보다는 유연 노동 혹은 자영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접근해야 하며 6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자격증 하나가 노후 보험이 된다. 김성우 씨의 사례처럼 미리 취득한 화물 운송 자격증이 노후에 제2의 직업을 가능하게 한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장년층이 접근 가능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활용 직업 특징. 지게차 운전 기능 사물류 창고, 건설 국가 자격, 단기 취득 가능. 전기 기능사 건물관리, 시설관리 은퇴 후 안정직 전환 가능. 사회복지사, 2급 복지시설, 실버 케어 입문비 전공자도 진입 가능. 바리스타, 2급 시니어 카페, 창업 감각적이고 대면직. 요양보호사 실버 케어 단기 교육, 고령 진입 가능. 전문가 의견. 자격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정 수입 창출의 열쇠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오늘날 60대는 노후 진입기일 뿐이며 경제활동 기반 확보가 늦어도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5. 일은 단지 돈이 아닌 삶의 주도권이다. 연금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돈만 벌자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삶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찬호 씨 67세는 귀촌 실패 후 새벽 물류 도우미로 월 180만 원을 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게 제일 큽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이 아닌 사회적 소속감, 정체성, 건강 유지 등 심리적 만족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안정장치일 뿐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도 유연한 노동이나 소득 활동을 통해 제2의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추천 행동 3단계. 현재 본인의 지출 구조를 분석하라. 연금 수입과 지출 간 격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대안이 보입니다. 본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조사하라. 기존 경험, 관심 분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교육, 커뮤니티를 활용해 준비하라. 무료 직업훈련센터에 고용노동부, HRD-넷나 시니어 교육기관을 적극 이용하세요. 마무리 조언. 60대 이후 삶은 퇴직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퇴 멈춤이 아니라 은퇴 전환입니다. 트럭커 김성우 씨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연 사람들처럼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당신만의 생존 플랜이 필요합니다. 60세 퇴직을 앞둔 어느 날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 정년퇴직 안내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힌다. 30년 넘게 몸 바쳐 일한 회사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직급도 임원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제 그만두라는 통보다. 처음엔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동료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매일 출근하며 바쁘던 일상은 사라졌다. 더는 누가 내 의견을 궁금해하지도 찾아주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돈이다. 회사에서 잘 나가던 시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이런 고민을 뒤늦게 하는 순간 누구나 깨닫는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다. 오늘은 이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린 60세 대기업 임원의 사례를 통해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1연봉 1억이었지만 은퇴 후 월 250만 원? 60세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다. 연봉 1억이 넘었고 회사에서는 핵심 인재였다. 매일 회의하고 출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빴다. 하지만 퇴직 후 한 달 만에 그는 심각한 불안감에 빠졌다. 월급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돈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동안 큰 돈을 벌었지만 막상 남은 건 많지 않았다. 퇴직금 2억 원과 연금이 있지만 고정비를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은 필요했다. 이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정 상담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듣게 된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배울 점. 퇴직 후 수입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연봉이 높아도 은퇴 후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절망적일 수 있다.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착각이다. 그는 결국 퇴직 후 몇 개월 만에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며 추가 수입을 벌기 시작했다. 은퇴 전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불안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장님 대접받던 남자, 6개월 만에 친구도 사라졌다. 박 이사는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녔다. 임원급이었고 직원들에게는 사장님이라 불렸다. 회식 자리에서도 중심이었고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단 6개월 만에 전화가 뚝 끊겼다. 회사에서 잘 나가던 시절 그는 내 주변엔 항상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달라졌다.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퇴직자 건강검진 안내문이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회사라는 조직이 사라지면 연결고리도 함께 끊긴다. 배울 점. 진짜 친구와 관계를 퇴직 전에 만들어야 한다. 회사 동료는 결국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 은퇴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박 이사는 결국 무료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을 찾아가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걸 깨달았다. 60세의 도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퇴직 후 가장 고민되는 것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이 대리는 대기업에서 HR 인사 관리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퇴직 후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구직 사이트를 뒤져봐도 60세를 넘기면 선택지가 확 줄었다. 그는 결국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평소 관심 있던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지역 카페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로 근무 시작. 인생 2막 일하는 기쁨을 찾음. 배울 점.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는 자격증과 경험을 미리 쌓아야 한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면 은퇴 후 삶은 더 힘들어진다. 이 대리는 결국 주말마다 커피 클래스를 운영하며 소소한 수익과 삶의 즐거움을 동시에 찾았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재앙이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돈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퇴직 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간관계 회사 동료는 사라진다. 퇴직 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퇴직 후에도 일을 지속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퇴직 후 막막해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60세 대기업 임원의 눈물 나는 은퇴 후 삶 전문가 칼럼.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다. 이 말은 퇴직한 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후회의 한탄이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면서 여유롭게 산다는 게 아니다. 그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온 우리는 퇴직 후 맞닥뜨릴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 오늘은 60세 이후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돈, 이거 없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어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연봉 1억 원이 넘었고 퇴직금도 3억 원 이상 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 2년 만에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 고정적인 월급이 끊기면서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못함.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간과함. 자녀 결혼 자금, 부모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 어씨는 나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쓰던 소비 습관을 단번에 2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경기 침체로 제값을 받기 어려웠다.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전문가 조언 노후 자금 이렇게 준비하라. 은퇴 전 미리 소비 습관을 줄여라. 퇴직 후 한 달 예상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현실적인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금 플랜을 점검하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소득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퇴직금은 한꺼번에 쓰지 말고 월 소득처럼 활용하라. 퇴직금을 한 번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씨처럼 나는 충분히 준비됐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퇴직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인간관계, 회사가 떠난 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B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 팀원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술자리에서 친목을 다졌다. 그는 나는 인맥이 많다. 외롭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퇴직 후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회사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조차 점점 멀어졌다. 그때 깨달았다. 내 인간관계는 회사라는 조직이 만든 것이었구나. 은퇴 후 인간관계가 끊기는 이유.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직장을 기반으로 형성됨.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업무적인 관계일 뿐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음. 퇴직 후 현실적인 고민돈, 건강 등이 생기면서 친목 활동에 소홀해짐. 전문가, 조언 퇴직 전에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라. 회사 밖의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동호회, 봉사활동, 독서 모임 등 직장과 무관한 커뮤니티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퇴직 후 갑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은퇴 남편이 되면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은퇴 전부터 아내와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고 대화를 자주 해야 한다. SNS를 활용하라.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없이 살아가는 건 더 힘든 일이다. B씨처럼 은퇴 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3.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제2의 직업을 준비하라. C씨는 60세에 퇴직 후 나는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집에서 쉬는 것도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싶어지는 이유. 예상보다 지루한 은퇴 생활.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적인 수입 필요. 사회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 C씨는 결국 다시 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젊은 사람들, 새로운 기술을 배운 사람들 뿐이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일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 미리 자격증을 따두자. 50대 후반부터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소규모 창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찾아야 한다. 퇴직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갑자기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퇴직 전에 새로운 직업을 경험해보고 미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의 형태를 바꿔라.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강사, 온라인 비즈니스 등 유연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CC는 결국 퇴직 후 2년 차에 온라인 강사로 전환하여 다시 일을 시작했다. 퇴직 전에 조금만 준비했다면 더 수월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 후회 없는 은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돈을 준비하라.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라.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60세 이후의 삶은 길다. 이제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한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대기업 임원으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찾아온 퇴직.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다르다. 화려했던 타이틀은 잊혀지고 일상은 경제적 불안과 싸우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된다. 50대와 60대가 은퇴를 앞두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퇴직 후의 삶이다. 명함이 더 이상 주는 안정감도 회사에서의 존재감도 사라진 후 남겨진 것은 공허함과 예상치 못한 생계 고민이다. 이 이야기는 임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퇴직 후 택배 일을 선택해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의 선택이 전하는 경고는 은퇴를 앞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전이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한때 명예와 경제적 안정성을 누리던 사람들이라면 그 갭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50대와 60대가 현실적인 은퇴 후 생활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퇴직 후 택배 일을 선택하게 된 한 임원의 이야기와 함께 비슷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교훈을 얻어보자. 1. 높은 위치에서의 추락은 더 아프다. A 임원의 이야기. 먼저 A씨의 사례를 보자. 그는 국내 대기업의 구매팀장을 역임하며 30년 넘게 충실히 회사 생활을 이어왔다. 정년을 맞이하면서 그는 꽤 두터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녀의 유학과 생활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졌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금융시장이 흔들렸다. 퇴직 후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5년이 지나자 그는 월세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 되었다. 이에 그는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다.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하루하루 벌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임원 경력을 가진 이가 택배 일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A씨는 현실은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내려놓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명예와 경력이 있어도 은퇴 후의 생계는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퇴직 후의 삶을 너무 낙관하지 말자. B씨의 교훈.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던 B씨의 이야기다. 그는 회사가 작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에 퇴직 후에는 컨설팅이나 강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은퇴 후 3년이 지나면서 강의 요청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다. 그는 결국 가족의 생계를 위해 창고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B씨는 나 스스로가 이전에 가졌던 나이든 전문가는 항상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교훈은 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때 낙관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강조해준다. 3. 스스로 준비한 사람만이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CC의 성공적인 사례.
세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조금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C씨는 퇴직 전부터 은퇴 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다. 그는 50대 초반부터 자신의 직장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려 노력했다. 온라인 강의 개설, 소규모 농장 운영, 투자, 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씨는 퇴직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은퇴 후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퇴직 후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외부의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는 없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자동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계획하는 데서 시작된다.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그 시작이 고통과 절망이 될지 아니면 기회와 재발견의 시간으로 다가올지는 당신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설계할지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며 택배, 일용직 혹은 시간제 일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라.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퇴직금을 수중에 쥐고 있을 때는 마음이 든든하지만 그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때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 전부터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컨설팅이나 강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 출신의 C씨는 은퇴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 있을 때부터 강의를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면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2. 취미와 특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라. 은퇴 후 많은 사람이 취미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시간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퇴직 후 사진 촬영을 통해 결혼식과 가족 행사 사진을 촬영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진은 단순한 취미였지만 퇴직 후 더 깊이 공부하며 전문성을 키운 덕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취미나 특기를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취미를 수익원으로 전환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가르치며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수다. 퇴직 후의 삶에서 자기개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한번 은퇴하면 배움의 시기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A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코스를 수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은퇴 생활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며 모든 은퇴자에게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킹의 유지.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이 줄어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혹은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례로 퇴직 후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도하게 된 C씨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활동을 통해 소소한 강연 요청도 받으며 작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5. 건강과 생활 습관의 관리.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초기에는 일상 루틴을 새로 세우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은 심신을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첫 1년 동안 무기력함을 느꼈던 B씨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을 통해 건강과 정신적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큰 의욕이 없었지만 점점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안정된 미래를 만든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 마련, 취미와 특기의 수익화, 끊임없는 자기개발, 활발한 사회적 활동,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이러한 전략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은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